안녕하세요. 짱이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교재 66페이지 펴보시겠습니다. 교재 66페이지는 타이머의 교대 전멸 동작이라고, 이게 이제 제가 시험 볼 때쯤 한 7년 전쯤에 많이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 자료가 있어서 그걸 한번 교재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전멸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아예 처음이신 분은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기술을 해봤고요. 전멸은 어쨌든 여기 읽어보세요. 전멸이란 영어로 플리커로서 전멸, 온오프의 동작을 나타내면서 특별한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전멸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도 전멸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뭐 온오프를 반복한다고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의 그 표기가 이제 글씨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걸 통해서 타임 차트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자, P22 1초 간격 전멸, 1초 간격 전멸. 결국은 1초 간격으로 전멸을 하니까 1초 온, 1초 오프를 해야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 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전멸이라는 건 아는 거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한다 이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한 번 한다고 딱 단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멸은 반복하는 동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은 1회 전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전멸에서 점과 멸 중 어떤 동작을 먼저 해야 되냐? 사실 크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타임 차트에 전멸에 대해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멸에 있고 동작에 온, 오프가 돼 있으면 온, 오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전멸이라고 써놓고 오프, 온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림에 차트에 오프, 온 돼 있으면 오프, 온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예문입니다.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냐, 전멸이라고 쓰고 전멸 반복이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세요. 1초 온, 1초 오프, 1초 오프, 1초 온. 이거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전멸을 하면서 이렇게 1초 온, 1초 오프를 써놓냐, 1초 오프, 1초 온. 그러니까 온 오프냐, 오프 온이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표시를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동작상에서 이것 때문에 감독관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멸은 꼭 표시가 있든가 타임 차트에 색칠이 돼 있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멸이랑 전멸 반복 똑같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 가로 안에 들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온오프가 달라지는 거지,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플리크를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의 예문 반복 프로그램 해야 하고요. 전멸, 이게 가로가 있기 때문에 온부터 하고 오프를 하고, 이 내용은 오프 온이 돼 있으니까 오프 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얘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멸에 의해서 온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 문구의 순서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의 그림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알고 계시라고 내용을 넣은 거고요. 자, 몇 초 간격 전멸, 몇 초 주기 전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초 간격이면 1초 온, 1초 오프 했잖아요. 근데 1초 주기 전멸이면 1초 안에 온, 오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간격 전멸은 4초 간격은 4초 온, 4초 오프. 근데 주기 전멸, 1주기가 온, 오프가 합친 시간이기 때문에 4초 주기 전멸은 뭐 2초 온, 2초 오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초 주기라고 하면 2분의 1초만. 그래서 우리가 몇 초 주기라면 그 반만 온, 반 오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볼게요. 1초 주기는 0.5초 온, 0.5초 오프. 이번에 0.5초 온, 0.5초 오프가 73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스템 모니터 창에서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레더 창에서 보였습니다. 그걸로 헤매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초 주기는 1초는 1초 오프, 3초 주기는 1.5초, 1.5초, 4초는 2초, 2초.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이런 그 인터넷에 떠도는 썰이 있었어요. 주파수에 대해서.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라고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배웠는데, 만약에 2Hz로 전멸 동작을 한다. 2Hz.
이 헤르츠는 1초에 2번 동작하라는 얘기예요. 주기가. 그래서 보세요. 1초에 2번 사이클이 지나가면 2헤르츠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가, 우리는 주기를 알아야 돼서 2헤르츠니까 2분의 1, 0.5초. 그래서 주기가 0.5초니까 반 나누면 0.25, 0.25. 보이진 않겠죠? 너무 빨라서. 번호 계속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주파수와 주기와의 관계, 전기 이론에 배웠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주파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 알아만 두자.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누군가 보고, 출제자가 보고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인터넷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25초, 25Hz, 0.25Hz 공식에다 넣어요. 0.25를 여기다 넣으면 거꾸로 해서 주기가 4가 됩니다. t가 주기가 4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L1. 여기 HL1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이제 PH에서는 P20이나 P4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PLA 2초가 on, 2초 오프 이렇게 0.5Hz는 주기가 2가 됩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주기가 2초니까 1초 1초 하면 되고요. 1Hz가 주기가 1초에 한 번 사이클 0.5초 0.5초 이거만 알고 가세요. 크게 상관없는데 이 공식으로 알면 된다. 혹시 헤르츠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누군가 떠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9페이지 원버튼 회로 보시겠습니다. 자, 원버튼 회로인데 우리가 카운터를 배웠어요. 카운터를 배운 것 같고 이제 버튼 하나로만 사용을 하는 걸 원버튼 회로라고 합니다. 버튼 하나로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눌러진 상태를 타임 차트를 A 접점이라고 하죠. 꺼진 상태를 B 접점, 켜진 상태를 A 접점, 꺼진 상태를 B 접점. 그런데 A 접점에 처음 올라가는 상승 타임에 이때의 1스캔을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상승했지, 포지티브, 라이징 했지.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A 접점이 꺼질 때, 떨어질 때 네거티브라고 하고요. 네거티브는 하강했지, 눌렀다 뗄 때, 상승했지는 누를 때, 상승했지, 포지티브는 라이징 엣지라고 표시가 되고요. 하강 엣지, 네거티브는 폴링 엣지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PAC는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시퀀스 쪽에서는 A, B밖에 없어요. 근데 PAC에서는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입력 조건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다양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P20은 P0와 포지티브 때 켜져서, 여기 또 포지티브 때 꺼집니다. 한 개의 버튼으로 램프를 껐다 켰다 하는 걸 원버튼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포지티브예요. 포지티브만 예를 들어놨어요. 이렇게 포지티브. 오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류가 여러 개 나와서 제가 카페에 많이 자료를 올려놨는데 오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화살표를 다 긋고 나면 다 포지티브예요. 포지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근데 원버튼 에러에서는 포지티브가 사실 A 접점을 써도 돼요. 근데 계속 누르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포지티브는 포지티브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 P0, 포지티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온, 오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플립플롭 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F P20을 해놓으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플립플롭에 의해서 P20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그리고 CTR을 배웠었는데요. CTR, 링 카운터 설정값 1을 해주면 최초 0에 시작해가지고 한번 누르면 1, 다시 한번 누르면 0, 01, 01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1일 때 켜지고 0일 때 꺼지고, 그래서 10, 10, 10 해서 on, off 반복합니다. 버튼 하나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CTU를 이용했는데요. CTU 카운터는 2까지 갑니다. 대신에 내가 눌렀어요. 1이 됐겠죠. 여기 C1이 값이 여기
올라갑니다. 그럼 C1이 1이 되면 램프가 켜져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C1이 2가 되면 설정값이 돼서 A 접점이 생깁니다. 그걸로 리셋을 합니다. 리셋을 하는 동시에 0이 되면서 이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니까 꺼지고요. 다시 또 누르면 1, 또 누르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똑같이 10, 10이 되는 거예요. 이건 스캔 방식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스캔 방식을 이용해서 했다고 써 있어요. 처음에 눌러요. 버튼을 눌렀는데 자, A 접점이 하나 있죠. M0가 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P3의 포지티브는 눌러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코일이 안 켜져요. 근데 이 밑에 보니까 또 P3가 있어요. P3를 딱 누르면 자, 쭉 가서 B접점이니까 쭉 가겠죠. 쭉 가면 M0가 켜집니다. 한번 켜지면서 자기유지 시켜요. M0의 자기유지로 1스캔 만에 자기유지 시켜서 램프가 들어오게 합니다. 램프가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이제 또 이걸 누르겠죠. 이때는 M0가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얘가 살았어요. 다시 P3를 누르면 P3로 인해서 M1이 살면서 이 M1이 살면서 바로 내려가서 M1으로 인터럭을 해서 M0가 꺼져요. 그래서 램프가 꺼집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원버튼 회로 많이 쓰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눈에 잘 보일 거예요. 자, 보세요. P0부터 할게요. P0 한번 눌렀어요. 1이 됐죠. P20에 1비트가 들어가서 켜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누르면 꺼집니다. 이렇게 플립플롭에 의해서 뭐 필기 이론 시간에 배웠을게요. RS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이게 JK 플립플롭입니다.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자, 두 번째 P1으로 링 카운트를 합니다. 한번 누르니까 포지티브 때만 하니까 눌렀다 뗄 때는 안 들어가겠죠. 누를 때만 1 됐어. 램프가 들어왔고요.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다시 누르면 켜지고 또 꺼지고. 이번엔 밑에 거 P2로 만들었습니다. P2는 CTU를 1로 만들어서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P2를 또 누르면 2가 돼서 2가 되면서 이게 보이지 않죠? 바로 리셋해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1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0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CTU도 이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게 CTR이에요. CTU는 리셋 안 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CTR은 계속 101010 반복합니다. 이번엔 P3.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딱 누르면 자, 스캔이라서 지금 다 살았죠. 근데 얘가 안 살았죠. 제가 이거는 1스캔이라서 이거 누르고 지나간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안 켜지고 내려가고 PLC는 한번 스캔이 위에서 이렇게 쭉 가면은 다시 역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전기처럼. 시퀀스는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데 PLC는 위에서부터 읽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꺼놓고 처음엔 이게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만 해서 M0가 켜지고 M0가 켜진 거 아까 M1은 켜지지 않고 한 스캔 다시 돌아서 M0가 다시 켜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스캐너로서 여기 아니죠? P3 한 번 누르면 결국 M0가 살아요.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눌렀다 뗀 게 준비가 돼서 다음번에 내가 이제 이게 누르면 M1이 살아서 M1으로 끕니다. 그래서 M0가 꺼져요. 이렇게 꺼집니다. 이 스캔 방식도 가끔 쓰고요. 짱의 연습 문제 46번 보면 이 문제 풀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스캔 방식.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스캔 방식 좀 문제가 헷갈려서 잘 안 쓰고 제일 많이 쓰는 이런 원버튼은 이 CTR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